이재용. 정선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재테크를 뭘 해야 되나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야, 내 돈을 지켜야 될 텐데 손해는 안 봐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자니 이자가 너무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금값을 한번 봤더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값 오른다 이래서. 금값을 제가 한편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값이 막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 가격 그램당 67,210원으로 올라서요. 올 들어서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국가들이 지금 양적 완화 또는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네. 있잖아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대고 그 다음에 돈을 방출하니까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화폐를 찍어내겠다는 얘기고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을 사람들이 모아서 네. 정부에다 줘서 정부가 그걸 갖고 달러로 바꿨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져도 금값은 변하지 않는다. 네.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금을 살 수밖에 없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달러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네. 이 금은 실물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값이 좋은 것이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겠죠. 이제 안전자산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금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기에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떨고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금까지 내다 팔면서 달러를 확보하는데 막 여념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새 금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 금값이 20% 급등을 했고 자연적으로 금 거래량 또 무슨 금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은 한 달 새 45%가 넘게 급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민들은 항상 이렇게 뭐가 뛰고 뭐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강남은 불구경하듯이 그러는데 이 돈이 좀 있는 분들 부자들은 적극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금은 실물로 거래할 때 대체로 골드바라고 하는 걸로. 예. 골드바를 이제 제가 실제로 골드 사준다고 봤는데 요 휴대폰에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면 1kg짜리거든요. 네. 1kg짜리 골드바를 이렇게 들면 처음에는 휴대폰 크기보다 작으니까 별로 안 무거울 줄 알고 다 받다가 손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금덩어리 무겁죠. 그렇죠. 이 무거운 금덩어리가 킬로그램당 6,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g당 67,000원이면 이제 킬로그램이면 6,700만 원이 되는데 6,700만 원을 그 현찰을 주고 살라고 하면요. 여긴 부가세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래할 때 수수료가 붙어요. 네. 이거 다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700만 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7,700만 원의 현찰을 갖고 가야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금 한 10개 산다 그러면 6억 7천만 원, 7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사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이 부자들이 거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 7천만 원을 지금 주고 사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골드바를 사고 금에 투자하는 이유는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실제로 달러가 무제한 풀리고 그러면 경기가 계속 어려울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회수할 때 그에 비례해서 금값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울리면 결국은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 이제 공공연한 비밀인데 금은 상속이나 증여할 때 상속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금에 투자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진짜 부자들 그 집에 금고 탁 보면 열면 달러하고 금하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서민들은 도대체 투자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뭐 하나에 뭐 몇천만 원 한다면 왜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g당 67,000원 정도가 금 거래소에서 거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g당 67,000원 정도를 한
그 계좌로 보고 한 주로 보는 겁니다. 금을 이제 금 거래소에서 거래시킬 때는 1g 단위로 거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1g을 한 주로 보기 때문에 이 1g 한 개가 67,000원이에요. 67,000원짜리 단위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예를 들면 67만 원 있다. 그러면 10개의 금을 사는 거와 똑같고 뭐 100개 살라 그러면 670만 원 정도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최근에 이 금을 사놓은 사람들은 금거래소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5개월, 4개월 만에 20%였으니까 그러면 1년 따지면 잘하면 6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자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이제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은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투자하겠죠. 언제부턴가 하여간 저 아이들 돌 초대받으면 예전에는 금반지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엄두가 안 나요. 금반지 그거 한돈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1g 갖다 줄 수도 없고. 아,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람 단위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 소액으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금 관련 상품은 첫 번째 상장지수 펀드인 금 ETF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금 관련 코덱스 골드 선물 ETF인데 이건 한 주당 13,000원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한 주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서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이 원화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 거래소를 그람당으로 투자를 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주식처럼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간접 투자 상품으로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금 ETF, 금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그 환율의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원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갈 경우에 이런 그 환율 변동성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KLX 금시장의 경우는 매도 매수할 때 결제할 때 0.3%의 증권사 수수료만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면 1000g이 됐다. 그럼 1kg가 되니까 골드바를 인출할 수 있잖아요. 골드바로 찾아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찾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출금 수수료하고. 또 이제 두 번째 금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금 관련 ETF나 금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금 관련 ETF가 아예 그 상장돼 있는 게 있어요. 삼성에서 코덱스 골드 특별자산 상장지수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투자에서는 킨덱스 그 골드 선물 레버리지 금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래셋에서 하는 그 미래셋 골드 특별자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문의를 하면 쉽게 가입할 수가 있고요. 금펀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운용 수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에 금통장이라던데 은행에서 그건 뭡니까? 금통장이라는 이제 금통장이라고 또 얘기하고 골드뱅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도 똑같이 1g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내가 적금식으로 가입해서 뭐 1g씩 사겠다, 0.5g씩 사겠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10g 단위로 사겠다 그러면 나는 계속 그 67만 원씩 계속 사는 거죠. 매달 적금식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금값이 달라지니까 매달 불입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방식이겠고 예금으로 넣는 방식인데 금 예금에 넣으면 그냥 내가 한 600만 원어치 사놓겠다 그러면 600만 원어치를 사는 겁니다. 600만 원을 넣으면 이 통장 역시 그 금으로 인출할 경우에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 뭐 이렇게 그때가 시점에 환매하는 금액으로 나오겠지만 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돈 모았다가 금으로 찾을 수 있는데 금으로 찾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금 투자는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ETF로 투자하건 네. 뭐 또는 금 거래소에 투자를 하건 금에 직접 투자를 하건 이게 단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할 때는 네. 별로 재미가 없다. 이게 어차피 경기가 점점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달러를 계속 찍었던 걸 다시 회수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장기간 투자해도 금은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장기간 투자하거나 또는 이 금에 투자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장기로 보신다면 금이 바짝 올랐을 때 급하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늘 방송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청률하고 네. 돈은 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쵸. 어디 이렇게 딱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시청률도 오는 거고 그게 탁 맞으면 그게 돈이 되고 뭐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투자하실 때 제가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